자, 유저 프레퍼런스가 사용자가 편집을 할 때 필요한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파이널 컷 프로가 제대로 또 효과적으로 구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팅은 시스템 세팅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스템 세팅은 파이널 컷 프로 메뉴에 위에서 세 번째 시스템 세팅 메뉴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유저 프레퍼런스는 사용자가 편집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사양들을 세팅하는 것이고, 여기 보이시는 이 시스템 세팅은 이 파이널 컷 프로 프로그램과 그 외 다른 프로그램들이 그 편집을 함에 있어서 그 시스템을 세팅을 해주는 그런 메뉴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지정을 해주면 사실상 거의 변동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또한 이 부분을 잘못 세팅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어떤 편집에 있어서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시스템 세팅은 크게 스크래치 디스크, 서치 폴더, 메모리 캐시, 플레이백 컨트롤, 익스터널 에디터, 이펙트 핸들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크게 그 스크래치 디스크와 서치 폴더, 메모리 앤 캐시 정도를 이제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세팅 메뉴인데요. 자, 먼저 스크래치 디스크를 보겠습니다. 자, 이 스크래치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 파이널 컷 프로로 편집을 진행할 때 발생되는 렌더링 파일들과 또 HD나 DV 소스를 캡처 받을 때 테이프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미디어로 되어 있는 미디어 소스들을 외부 디바이스로부터 장치로부터 캡처를 받을 때 저장되어지는 공간이 이 스크래치 디스크입니다. 자, 보통 그 외장 하드나 레이드를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세팅을 외장 하드로 해 놓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 파이널 컷 프로가 그 인스톨 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그 맥 내에 같이 그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스크래치 디스크의 중요성은 왜 중요하냐고 하냐면 그 파이널 컷 프로가 그 맥에 하드디스크에 인스톨이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 편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그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만일 파이널 컷 프로를 편집함에 있어서 어떤 캡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렌더링을 걸리는 것마저 내부 하드디스크를 사용한다면 이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이 파이널 컷 프로 자체도 전체적인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를 받게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그 자체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설치를 하지만 이 캡처를 받거나 렌더링을 하는 그 작업의 경우에는 외부 외장 하드나 아니면 기타 장치에 그 설정을 해 두어서 전반적인 무리가 안 가게 합니다. 역시 맥의 전체적인 수명이나 하드디스크의 수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편집을 공부하시는 분이면 외장 하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크래치 디스크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자, 스크래치 디스크는 이렇게 크게 4개의 스크래치 디스크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하나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겠죠? 예. 이렇게 스크래치 디스크를 세팅을 하려면 이렇게 셋 버튼을 누르고 디스크를 선택을 해줍니다. 하드디스크나 내부 하드디스크입니다. 아니면 레이드. 저 같은 경우는 외부에 2TB 레이드 외장 하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드에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추즈를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밑에 또 하나 세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세팅을 눌러서 똑같은, 예를 들어 상단에 있는 그 스크래치 디스크와 똑같은 곳에 지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자, 지정이 만일 된다 해도 사실 스크래치 디스크를 만드는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또 다른 스크래치 디스크를 만들 때는 만약에 1개 이상의 그 외장 하드나 외장 스토리지가 있을 경우에만 세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가 4개 있다는 것은 4개의 외장 저장 장치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 각각 지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캡처 오디오 앤 비디오 투 세퍼레이트 파일은 그 DV나 HD를 캡처 받을 때 보통은 오디오와 비디오를 한꺼번에 같이 캡처를 받는데 하나의 파일로요.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 놓게 되면 오디오와 비디오를 별도의 파일로 캡처를 받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또 요 밑에 보시면 웨이브폼 캐시와 썸네일 캐시, 오토 세이브 볼트, 이거 역시 각각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폼은 그 오디오의 파형을 그 타임라인상에서 아니면 뷰어상에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때 보여주게 되는 그 캐시 값들, 그 임시적인 어떤 데이터 값들을 어디다 저장을 하겠느냐. 이 썸네일 역시 마찬가지로 브라우저 내에서 하나하나의 클립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타임라인상에서 이런 썸네일 이미지를 보여줄 때 그런 그 디스크 캐시를 어디다 저장을 해주냐, 그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것이겠죠. 오토 세이브 볼트 역시 예를 들어 어떠한 특정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세이브를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세이브된 파일들을 어디다 해주겠느냐. 지금 현재 설정을 보면 이 스크래치 디스크는 외장하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웨이브폼 캐시와 썸네일 캐시, 오토 세이브 볼트는 현재 내장 하드디스크로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보시는 세팅 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밑에 보시면 미니멈 allowable free space on scratch 디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캡처를 받을 때 혹은 렌더링을 계속할 때 하드디스크의 최소 용량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최소 용량에 도달을 하면 하드디스크가 꽉 차버리면, 그렇죠, 렌더링이나 캡처를 받으면서 더 이상 캡처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지금 약 2기가 정도를 지정해 놓은 상태죠. 2기가 이하로 그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이 남아있지 않으면 작업이나 아니면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된다는 거고요. 자, 또 이 부분 많이 물어보시는데 리미트 캡처 익스포트 파일 세그먼트 사이즈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캡처를 받으실 때 이 부분을 선택을 해 놓으시면 지정해 놓으시는 용량만큼만 캡처를 받습니다. 이것도 2기가만 받겠다. 그쵸? 또 이 익스포트, 외부로 최종 아웃풋을 내보내주는 파일의 사이즈도 2기가 이상은 안 만들겠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죠. 해제가 되어 있으면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모든 용량만큼 만들어내겠다는 뜻이 됩니다. 캡처를 받겠다는 뜻이 되고, 요 밑에 리미트 캡처 나우트는 캡처를 받을 때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용량을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30분만 받겠다, 30분만 받을 수 있게 캡처 세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가끔 사용하실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위에 다시 보시면 서치 폴더라고 있습니다. 이 서치 폴더는 지금 둘 다 레이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오프라인 미디어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떠한 파일이나 미디어 이펙트나 아니면 기타 어떤 소스들을 찾을 때 디폴트 기본적으로 지정되어지는 검색 디렉토리입니다. 검색 장소입니다. 지금은 제가 외장 하드디스크에 지금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외장 하드디스크에 모든 미디어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검색이나 파일 임포트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팅 값을 레이드로 잡아준 것입니다. 이건 역시 외장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크게 3개까지 그 서치 폴더를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